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43강 시간으로서 3. 주택의 공급 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부터 9. 공급질서 교란 금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입니다. 자,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먼저 지정권자. 누가 지정할 수 있는지. 지정권자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예요. 지정을 할 때는 항상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 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럼 그 지정 대상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아주 현저히 높아야 돼요.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절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정 절차. 자, 지정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의견 청취 또는 협의입니다. 협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그 다음은 이제 공고하고 통보를 합니다. 공고, 통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제. 자, 먼저 의견 청취하고 협의 첫 단계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라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견 청취는 누가 한다?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국장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묻고, 그래서 미리 의견을 듣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라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협의는 시도지사가 누구와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입니다. 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정하기 전에 의견 청취와 협의를 한 후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이제 공고하고 통보 단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 이때는 지체 없이, 바로 즉시 하자는 얘기예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해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절차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7.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해제. 먼저 지정권자입니다. 누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지. 바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지역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래서 과열이 의심되는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축. 그래서 과열 또는 위축되는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과열될 수 있는 지역, 이 경우에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이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범위.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 군구 또는 읍면동이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7.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해제. 두 번째, 지정 절차에 대해서. 자, 절차. 지정하는 절차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정 절차.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의견 청취 단계입니다. 의견 청취. 자, 의견 청취 다음에는 이제 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고를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제를 합니다. 먼저 의견 청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에게? 미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그리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또 공고해야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해제입니다. 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걸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역시 주거정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를 거치고, 그걸 거쳐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도 이러한 경우를 다 준용을 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 재검토 과정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6개월마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검토 꼭 해야 됩니다. 재검토. 유지할지 말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재검토 결과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해제하고 관련해서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해제 요청.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8.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입니다. 10년 이내의 범위에서의 제한.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합니다. 주택으로서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 10년 이내의 범위입니다. 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자, 두 번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 적용주택입니다.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합니다. 자, 네 번째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역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가 제한됩니다. 자, 그런데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의 1에서 4. 자, 요 경우입니다. 1의 1에서 4의 경우. 자, 이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 만군 교재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세대원,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두 번째,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등 7가지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기등기를 합니다. 부기등기. 어떤 경우냐면 1의 3 및 4.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 요 3 및
4의 경우입니다. 부기등기. 1, 2, 3 및 4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부기등기하여야 합니다. 자, 갑구, 소유권은 갑구에 등기하죠. 갑구에 소유권 바로 밑에 부기등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질서 교란 금지의 핵심은 증서 또는 지위. 자, 증서 또는 지위.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거예요. 어떤 걸 금지하냐? 양도, 양수, 그리고 또는 알선,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지. 그래서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증서 또는 지위, 즉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종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증서 또는 지위, 첫 번째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지위. 두 번째는 입주자 저축 증서입니다. 입주자 저축, 청약 저축을 생각하시면 돼요. 증서. 세 번째는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주택 상환 사채.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데, 첫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다음에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또는 건물 철거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양도, 양수 또는 알선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위반 시에 어떠한 조치를 하는가, 위반 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서, 지위, 양도, 양수 또는 알선을 금지했는데 이것을 그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을 한 경우에, 자, 먼저 첫 번째 위반 시 조치. 첫 번째는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의 무효, 예, 지위를 무효하거나 또는 주택 공급 계약의 취소, 예, 주택 공급 계약서라의 취소를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취득합니다. 주택 취득. 사업주체가 요 1의 규정, 요 증서, 지위, 양도, 양수, 알선 금지를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사업주체가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이 금액을 지급한 그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체가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반한 사람들은 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퇴거명령입니다. 퇴거명령.
이의 경우, 자, 이의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의 경우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가다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그 집에서 나가주세요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자, 네 번째. 입주 자격을 제한합니다. 입주 자격 제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43강 시간이었고요. 3. 주택의 공급 등 두 번째 시간으로서 6. 투기과열 지구부터 9.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